오늘 하게 될 소설은 이제 8권 책 분석 마지막 시간인데 드라큘라라는 소설이야. 그 브람 스토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다 알고 있는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 작가와 소설에 관한 얘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우선 첫 번째, 브람 스토커라는 사람인데 우선 보다시피 더블린 태생이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 더블린에서 많이 태어났지.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해본 어떤 소설에 관해서 보게 되면 제임스 조이스 같은 사람들도 더블린 태생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1800년대 중반 또는 19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 이 더블린은 도시 자체가 실제로는 어떤 문학, 특히 리터처와 그다음에 음악의 중심지였다라고 보게 되는데, 일단은 원래 작가는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티어터 크리틱이라고 해서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작품들 분석하는 거기에 대해서 크리티시즘 쓰고 거기서 평가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런던의 리시움 티어터가 굉장히 유명한 티어터인데 거기에 매니저로 나중에 어떤 커리어가 쌓였다. 이분이 이제 1897년에 드라큘라라는 어떤 이제 소설을 쓰게 되는 건데 가장 페이머스한 어떤 그 이제 작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고식이라든가 호러라든가 다음에 이제 인간의 기본적 욕망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잘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기념비적인 소설이 된다라고 보게 되는데, 자, 이 드라큘라라는 어떤 책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이 드라큘라라는 책,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에디션, 퍼스트 에디션 표지야. 퍼스트 에디션 표지가 된 거고, 그 노란색에 이제 빨간 스킴으로 해서 사실 이제 퍼스트 에디션 표지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뭐 대단한 그런 것들은 없어. 그래서 일단 이거 자체가 에피스톨러리 노벨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게 이 소설이 일반적인 어떠한 그 스토리텔링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소설 자체가 일반적으로 어떤 레터라든가 아니면 다이어리 엔트리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뉴스페이퍼 아티클 같은 것들, 이제 이런 어떤 그 미디어의 어떤 부분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의 어떤 소설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제 스토리텔링 방식이 좀 이제 굉장히 혁명적이었다라고 보게 되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어떤 흡혈귀, 이 이전에도 흡혈귀 얘기 어떤 그 나오긴 했는데 이제 뱀파이어라는 흡혈귀 소설이 있는데 그것과 약간 다르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포크로라든가 아니면 특히 그 이스턴 유로피안 매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블렌드를 해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흡혈귀 뱀파이어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카운트 드라큘라, 즉 이제 메인 캐릭터고 그리고 안타고니스트지, 그치? 이 카운트 드라큘라라는 어떤 이것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뱀파이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뱀파이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이제 사람 피를 빨아먹는 그런 건데, 이제 뱀파이어는 종족이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그 이제 그 에트니시티를 다 만들어낸 그러한 작품이 바로 드라큘라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일종의 어떤 보게 되면 어떤 호러 리터처 그리고 고틱 리터처의 어떤 아이콘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드라큘라 같은 경우에 일단 그 이제 고틱 트래디션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즉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고틱 너블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프랑켄슈타인이 있어. 그래서 그리고 제인 여도 약간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고틱 트래디션을 갖다가 이 드라큘라라는 작품이 어떻게 연결했는지 좀 봐야 될 부분인데, 즉 고틱 장르에 우리가 보는 키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해. 이 키 엘리먼트가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 특히 그런 어떤 엘리먼트를 하게 되면 바로 첫 번째로 이제 미스티리어스 빌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세팅, 그치? 굉장히 이제 포보딩한 세팅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인트리먼트나 호러 같은 이런 팀들이 굉장히 많이 잘 나오지, 그치? 먼트와 그다음에 호러,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드라큘라는 소설자가 혼자 쭉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나왔던, 그치? 그래서 이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나오던 뱀파이어 테일의 존 폴리도리라는 사람의 뱀파이어 테일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할 텐데 이게 어떤 스펠링 자체가 뱀파이어야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존 폴리도리의 이 소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서 쓰게 된 거기 때문에 오리지널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
하지만 거기에다가 뭔가 이제 블렌드를 시키고 뭔가를 더해서 캐릭터의 뎁스를 더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소설보다 조금 더 깊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관점이다 보면 될 거야. 자, 그 스토리의 어떤 히스토리컬 컨텍스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우선 이때는 당연히 late 19th century 유럽이지, 그치? 1900년대, 1800년대 말. 즉, 우리가 보통 요때 시대 소설이 클래식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는 건데, 즉, 이때 이제 영국을 보게 되면 일종의 어떤 엠파이어의 익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컸었고, time of great expansion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산업혁명 여기 빼놓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technological advancement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하나의 키 엘리먼트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이때 유럽에서 단순히 어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어떤 컬처럴 시프트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시대를 반영하고 이런 어떤 그 소설 안에서의 스토리텔링 자체도 이런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블렌드가 된 그런 형태다라고 보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 특히 테크놀로지가 어드밴스먼트 하게 되면 이때 시대가 바로 이제 타임 오브 리즈닝이지, 그치? 모든 게 과학이야. 그렇잖아. 자, 모든 게 과학인데, 그런데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그 바운드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벗어난 그런 슈퍼내추럴한 것들, 거기에 관한 어떤 그 두려움, 그치?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 건 the other라고 여기 표현이 돼 있어. 바로 그 the other에 관한 어떤 그런 두려움 자체가,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학적인 발전이나 굉장히 어떤 익스펜션이나 어떤 체인지하고 같이 보게 된 부분이고,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감정들을 갖다가 퍼블릭 센티먼트를 굉장히 많이 이제 차용한 게 이제 드라큘라는 소설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된다. 그리고 이제 트랜실바니아라는 부분인데, 이 드라큘라라는 어떤 카운트 드라큘라지, 그치?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가 이제 그 나라지, 이 트랜실바니아인데, 이 이스턴 유럽이야. 이스턴 유럽인데, 일종의 어떤 미스티시즘과 그치, 뭔가 신비로운 것들, 그 다음 백워드니스, 일반적인 경제적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발전한 또는 과학적으로 발전 유럽과는 다르게 아직도 어떤 그 중세 유럽 시대의 어떤 풍을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대픽들을 해서, 그럼으로써 드라큘라라는 어떠한 그 캐릭터 이미지를 더 강화를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테마틱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Rational Scientific West와 그 다음에 이제 Superstitious하고 Primitive한 어떤 이스트, 즉 여기서 이스트라고 하면 뭐해서 바로 이스턴 유럽이 되는 거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 거기에 관한 어떤 아주 강한 컨트라스트가 보여줌으로써 이름으로써 일종의 어떤 소설 자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아이디어가 결국 보게 되면 이 소설의 가장 큰 어떤 텐션을 이룬 요소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그리고 이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 지금 이 드라큘라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메인 캐릭터는 드라큘라가 되는 것이고, 드라큘라의 아치 애니민 그다음 벤 헬싱이라는 또 프로페서가 있고,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실제 주인공은 누구냐? 어떤 미나 모레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성이 일종의 어떤 그 드라큘라와 일종의 어떤 그 이제 가장 가까운 본드를 가지고 있게 되고 또 드라큘라를 파괴시키는 어떤 히로인이 되게 되는 건데, 바로 그러한 부분이 그때 당시 즉 late 19th century 유럽에서 나오게 되는 the new woman이라는 어떤 개념이다. 즉 이때 당시에 new woman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종의 emerging 컨셉트였어. 아직 완전하게 이제 자리를 잡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컨셉들을 갖다 드라큘라라는 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연결을 했다라고 보게 되는데, 특히 일종의 어떤 페미니티의 어떤 트레디셔널 아이디어들, 물론 이것도 가지고 있겠지만은 여기에 관한 어떤 챌린징하는 것들, 즉 뭐냐면 이제 women's right이라든가 그리고 education, 그리고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뭐가 되겠어? 바로 voting right, suffrage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는 게 바로 뉴 워먼인데, 이러한 뉴 워먼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이 스토커의 드라큘라에 굉장히 많이 리플렉트가 되어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소설을 갖다가 읽을 때 또는 이제 이 소설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이제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브람 스토커의 여성에 관한 어떤 포트레이럴이야. 그래서 두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 일단 첫 번째, 엔젤 인 더 하우스라고 이해하지. 이거 자체가 결국 이제 트레디셔널한 어떤 그러한 이미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룸 워맨이야. 즉 나락으로 떨어진 여성들. 즉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즉 Fallen Women이라는 어떤 아이디어 자체는 뭐가 되겠어 일반적인 트레디션과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Fallen Women이라는 이런 컨셉을 통해서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사회에 있었던 어떤 걱정이라든가 또는 두려움, 그치? 그리고 특히 어떤 여성의 어떤 섹슈얼리티나 퓨리티 같은 것에 관한 어떤 societal anxiety를 갖다 나름대로 미러를 했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나왔던 여성 캐릭터들을 보게 되면 일종의 어떤 그 이러한 소셜 롤스들 엄마로서 또는 아내로서 그다음에 또는 두 번째도 굉장히 자유롭고 인디펜던트하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여성으로서 이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 주요 캐릭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갖다 보여주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빅토리안 소사이티에 관한 나름대로 어떤 그 커멘트를 갖다 했다라고 보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빅토리안 소사이티를 보게 되면 이 빅토리안 소사이티의 가장 큰 또는 가장 중요한 어떤 아이디어가 굉장히 스트릭트한 어떤 moral 스탠다드거든. 그래서 이런 스트릭트한 moral 스탠다드를 갖다가 나름대로 챌린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성상을 나타내므로써 일종 이 어떤 사회의 아이디어에 나름대로 어떤 커멘트를 갖다 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자, 이제 요 정도까지 해서 어떤 드라큘라에 관한 어떤 얘기를 갖다 대충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캐릭터들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캐릭터를 보게 되면 크게 어떤 메인 캐릭터와 그다음에 이제 즉 주연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메인 캐릭터가 사실 빌런과 그다음에 히어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더 메인 캐릭터가 있고 그다음에 서브 캐릭터들이 있어. 그래서 이 캐릭터들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어떤 소설을 갖다가 나름대로 소설에 관한 어떤 플롯을 갖다 디벨롭을 할 때도 조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건데 우선 일단 이렇게 블랭크로 남겨놨는데 우선 첫 번째 우선 드라큘라라는 캐릭터가 있지. 중심에 있어. 그래서 일단 드라큘라라는 캐릭터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뭐다? 아리스토크래시아. 카운트 드라큘라잖아,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일단 자기의 그 이제 지위라든가 그리고 자기의 스타터스에 관해서 어떤 그 되게 에로건트하고 좀 프라우드한 아리스토크래시다. 이게 일종의 어떤 드라큘라를 갖다가 나름대로 규정짓게 되는 부분이고 이런 어떤 아리스토크라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본적으로 어떤 뱀파이어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즉 이 어떤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라는 어떤 소설이 나오기 이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 거라고 보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음, 인간의 어떤 블러드로서 먹고 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더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 드라큘라는 캐릭터의 일종의 어떤 굉장히 고급한 모럴 스탠다드 이것과 그리고 이제 소설이 약간 이제 그때는 성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 사람에 관한 어떤 그 이제 섹슈얼 디자이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표현이 돼. 그래서 그런 면에서 드라큘라 캐릭터의 어떤 데프트를 더했다라고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드라큘라의 가장 이제 모털 애니미가 누구냐 바로 여기 나오는 벤 헬싱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흡혈귀 영화 또는 어떤 드라큘라 또는 뱀파이어에 관한 거라고 하면은 이 벤 헬싱이나 이름 자체 굉장히 많이 나와. 뭐 일본 만화도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벤 헬싱은 영화 자체도 따로 있는데 일종의 어떤 드라큘라의 모털 애니미지 그치? 서로 이제 모털 에니미즈가 되는 거고 벤 헬싱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이 어떤 그 소설에서 히어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브레이브한 어떤 프로페서고 그리고 이제 드라큘라고 오포즈를 하는 어떤 그 부분에 서 있고 굉장히 난리적으로 와이즈하고 이게 좋은 건 다 갖췄다고 보게 되는데 와이즈하고 그래서 드라큘라 처단한 어떤 최일선에 있게 되는 부분이 바로 벤 헬싱이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면 조나선 하커라는 사람이 나와. 이제 조나선 하커가 실제로 이 소설의 어떤 인트로를 갖다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드라큘라를 만나게 돼. 그래서 당연히 드라큘라는 어떤 안타고니스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제 드라큘라한테 처음에 갔을 때 드라큘라가 일종의 다 부동산 문제가 솔리시터야.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문제 때문에 조나선 하커가 어떤 드라큘라의 어떤 성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조나선 하커는 그런 부분, 어떤 드라큘라에 갇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름 어떤 뱀파이어 헌터긴 한데
이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reluctant해. 그래서 나름대로 보게 되면 되게 reluctant한 어떤 뱀파이어 헌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첫 번째로 어떤 인트로덕션에서 드라큘라에 대한 관계를 이니시에이터하는 어떤 이니시에이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가 바로 미나 모레이지. 그치? 그래서 둘이 보면 서로 이제 스파우즈야, 결혼한 상태고, 여기서 약혼녀로 나오고, 이 미나 모레이가 실제로 이제 드라큘라를 갖다 처단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로는 드라큘라의 빅팀이다. 빅팀이고, 반 정도 흡혈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드라큘라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벤 헬싱이나 또는 그러니까 퀸시나 이런 사람들 같이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미나 모레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 캐릭터가 빅토리아 시대 어떤 트레디셔널 women과 그다음에 뉴 women의 좋은 점을 갖다 나름대로 버무린 그런 어떤 그 여성상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즉, 이 소설에서의 어떤 히로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메인 캐릭터는 벤 헬싱과 미나 모레이다라는 정도로 보게 되면 될 거야. 자,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있는 그러한 어떤 여성이지. 그 다음에 이 드라큘라의 컬스 때문에 빅팀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제 드라큘라 컬스의 일종의 어떤 빅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완전하게 빅팀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나 모레이 같은 경우에 이 컬스에 들어가서 반 정도 뱀파이어가 되었을 때, 그럴 때 다른 사람과 연합을 해가지고 드라큘라를 처치하게 되는 어떤 캐릭터다. 즉, 이 소설에서의 거의 어떤 클라이맥스를 담당하는 어떤 캐릭터다라고 보게 되는데,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루시 웨스턴루어. 자, 사실은 이 루시 웨스턴루어도 실제로 어떤 빅토리안 시대의 여성상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미나 모레이가 나름대로 어떤 현명한 현모양처 또 이제 굉장히 이제 나름 의식이고 깨어있는 부분이라면, 이건 굉장히 트레디셔널하면서 약간은 쿨한 그런 어떤 두 가지 듀얼리티를 보여주게 된 캐릭터다라고 보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드라큘라의 퍼스트 빅팀이야. 첫 번째 빅팀이야. 첫 번째 빅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면 이 둘이 되게 친한 친구야. 거의 베스트 프렌드야. 우리 베스트 프렌즈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예쁘고, 그리고 되게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하이 소사이티에서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인기가 많은 여성이었다. 자, 그래서 하지만 드라큘라 빅팀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뭐해서 뱀파이어가 되고, 조금 이제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게 돼.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가 이쁘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퀸시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어. 좋아해. 스위트라고 얘기하지, 그치? 좋아해서 이 여자를 다 따라다니는 부분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뱀파이어의 조주에 걸려가지고 이제 악마가 돼버리니까 이제 이 퀸시도 결국에는 지금 이제 뱀파이어 헌터에 참여하게 돼. 그래서 퀸시 역시 드라큘라하고 보게 되면 일종의 어떤 안타고니스트가 되겠지, 그치? 다 안타고니스트지. 헌터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미국 사람이야. 텍산이고, 미국 텍산 사람이고, 그리고 언제나 그리고 텍산 사람들이 전형적인 텍산 사람들의 어떤 뭐라 그러지 그 프로토타입을 갖다 보여주는 캐릭터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뭐 always ready for adventure, 이런 전형적인 어떤 모험 좋아하고, 그치? 그래?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아서 호무드라는 사람이 있어. 역시 이 사람도 드라큘라의 어떤 뱀파이어 헌터 일종의 어떤 그 팀원이 되겠지, 그치? 역시 안타고니스트인데, 이 사람은 드라큘라는 도대체 어떻게 안타고니스트가 되는 것이냐? 일단 첫 번째, 퀸시와 아서는 둘이 되게 친한 친구야. 또 old friends야. 이렇게 연결이 되고, 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사실 뭐 친구라도 사랑 앞에서 어쩔 수가 없지. 둘이 이제 서로 약혼을 해. 이 부분이 서로 이제 인게이지가 돼 있어. 이런 면에서 두 사람 전부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 그치? 그래서 또 모두가 되는 거고, 굉장히 부유한 월시 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시 이 사람이 어떤 그 뱀파이어 헌터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아하긴 했지만 자기 어드벤처를 좋아하기 때문에 참가한 거고, 또 호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어떤 약혼자가 드라큘라의 어떤 그 이제 커스에 걸려서 뱀파이어가 돼버리니까 열받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종의 어떤 드라큘라는 벤져스로서 헌트에 참여하게 된다. 복수지, 그치? 자, 이제 마지막 나오게 되는 부분이 이제 존 시워드인데, 얘도 보면 참 인기가 많아. 얘도 얘를 좋아해. 나름대로 막 쫓아다니고 막 이래. 역시 얘도 스위터다. 라고 보게 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두 사람도 서로 친해. 올드 프렌드야. 다 연결돼 있지, 그치?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벤 헬싱이라는 어떤 이분이 나오잖아, 그치? 이 사람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아이디가 대충 나오지, 그치? 얘가 갔어. 그래서 얘한테 이제 막 당해가지고 겨우겨우 도망왔어. 그래서 이 드라큘라 영국으로 온단 말이야. 영국으로 와가지고 얘 빅팀으로 만들고 얘 빅팀으로 다 연결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연결되고 여기서 연결되고 이제 이 사람 어떻게 들어가느냐? 벤 헬싱이라는 사람 바로 이 존 시워드의 멘토야. 그래서 이 C워드가 일종의 어떤 내가 아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한테 부탁해보자 해서 이제 벤 헬슨이 드라큘라를 처치하는 부분에 이제 참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종의 어떤 이제 이 사람은 닥터야. 닥터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드라큘라의 커스 이렇게 됐으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좀 이모셔널한 캐릭터거든. 그래서 하우브로큰 닥터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역시 이제 원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일 또는 워크에서 나름대로 편안함을 찾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기에는 약간 좀 너드 같은 느낌이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어떤 드라큘라라는 그 이제 소설에서 기본적인 캐릭터 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각각의 어떤 메인 캐릭터에 관한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카운트 드라큘라지, 그치?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드라큘라 소설 또는 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드라큘라라는 그 이제 소설을 갖다 가장 잘 표현한 게 바로 뭐냐면 1992년에 바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이 사람의 어떤 그 브람 스토커스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있어. 이 영화 제목이 브람 스토커스 드라큘라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어떤 포토 크레딧 같은 전부 다 여기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 카운트 드라큘라는 지금 이제 보통 니들도 이제 영화 배우 많이 알면 알겠지만 게리 올드만이야. 여기 키누 립스 나와. 그래서 게리 올드만이고 이게 이제 카운트 드라큘라로서 얘가 된 거지, 그치? 우선 이 카운트 드라큘라의 어떠한 그 캐릭터 트레이트와 시그니피컨스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 일단은 이제 드라큘라는 캐릭터 자체가 당연히 뭐해서 어떤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언자이들을 전부 다 이제 포함한 그러한 캐릭터가 되겠지. 즉 이게 특히 이 빅토리안 소사이티에서의 어떤 그 fears라든가 언자이티 뭐가 있을까? 바로 the unknown, sexuality, 금기시되는 것들, 그치? 그 다음에 일종의 특히 어떤 clash between 자, 드라큘라 캐릭터는 일단 트란실바니아를 어떤 이스턴 유럽에서 온 미스티시즘을 갖다 융합한 사람이잖아, 그치? 그래서 모더니티와 그다음에 에이션 슈퍼시션 사이 어떤 클래시를 갖다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어떤 캐릭터 트레이시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나쁜 놈일 뿐만 아니라 메너싱이지 나쁘지 하지만 되게 카리스마틱해. 왜냐면 이제 아리스토크라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빅토리안 소사이티의 어떤 피지컬 또는 모럴 트레이시 될 수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 드라큘라의 어떤 성격 또는 자기 어떤 프라이드라든가 또는 자기 어떤 스테이터스에 관한 굉장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코트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 거 볼게. 이거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암에 관한 얘기, 그치? Listen to them, your children never might, but music they make. 자,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것이냐? 암의 아이들 얘기, 진짜 아이들 안에 이건 일종의 메타포리컬 익스프레션이지, 그치? 그래서 이 드러클의 커넥션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다. 즉, 이게 일종의 어떤 그 괴물이잖아, 그치? 그리고 어떤 슈퍼내추럴 어떤 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거는 바로 드라큘라의 커넥션을 얘기하는 부분. 어,
바로 어떤 슈퍼내추럴 커넥션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라큘라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우리가 otherworldly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래서 otherworldly nature를 갖다가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포트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일종의 어떤 이 드라큘라라는 캐릭터 자체는 일반적인 어떤 모던 빅토리안 소사이티에서 일반적으로 다크하고 다음에 임모럴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갖다 전부 다 나름대로 인브레이스한 캐릭터를 갖다가 보여주는 게 바로 요 포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다라고 보면 돼. 자, 다음 거 보게 되면 볼게. I'm Dracula and I bid you welcome, Mr. Harker, to my house. 첫 번째, Mr. Harker가 이제 드라큘라 집으로 갔을 때, 이때는 요괴인지 모르지, 그치? 뱀파인지 모르실 때, 즉, 이러한 어떤 표현들 봐봐. I bid you welcome, 그치? 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일종의 드라큘라의 일종의 아리스토크라틱한 오리진을 보여주게 되는 거다. 굉장히 모아서 귀족적인 어떤 노부 디미너를 갖다 보여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 오케이? 즉 이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자기의 어떤 true nature를 다 마스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처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얘기하는 이런 어떤 표현들 자체가 결국 뭐다? 바로 deception 또는 hidden danger를 갖다 보여주게 된 어떤 theme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라큘라에 이어서 두 번째 캐릭터, 사실 이제 메인 캐릭터인데 두 번째 캐릭터가 바로 미나 모레이 하크라는 캐릭터다. 위노나 라이더라는 어떠한 이제 여배우야. 굉장히 이제 유명한 배우인데 바로 여기서는 이제 바로 더 히로인이지, 그치? 히로인이고. 자, 우선 첫 번째 이 캐릭터의 어떤 가장 중요한 트레이드, 바로 빅토리안 워먼의 일종의 아이디얼이다. 특히 어떤 스토커가 가장 공을 들인 어떤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라큘라보다도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고, 그치? 일종의 어떤 뉴 워먼의 캐릭터지. 그리고 뷰티풀하고 트레디셔널 워먼의 캐릭터고, 모럴하고 트레디션이고, 즉 일종의 어떤 트레디션과 모더니티가 다 조합을 해서 좋은 것만 따로 뽑아놓은 게 바로 이 어떤 미나 하커라는 캐릭터다. 자, 그렇지만 일종의 어떤 이 어떤 인텔리전트하고 뷰티풀은 모럴 하지만 좀 그런 페미니티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드라큘라가 헌터를 참가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굉장히 남성적인, 그리고 이 여자의 어떤 굳은 의지를 보게 되면 스트렝스라든가 리소스풀니스, 또 리질리언스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보게 되면 히로인이야, 결국에는. 그래서 벤 헬싱이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는 벤 헬싱의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 건데 실제 소설에서는 이 미나 모레이가 거의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한다라고 보게 되면 돼. 그래서 이 어떤 미나의 어떤 캐릭터를 알 수 있는, 캐릭터를 갖다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레프레젠테이티브한 코트를 우선 한번 보도록 할게. 일단 I will work in your service and be true and loyal to you unto death, 이렇게 나오지. 즉 이런 것들, 즉 이제 굉장히 앞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true하고 그다음에 loyal하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런 어떤 익스프레션 자체가 미나라는 캐릭터의 로얄티와 그다음에 커미트먼트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어떠한 제 코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고, 즉 그래서 이 미나라는 캐릭터 자체는 결국 뭐냐, 이 소설 안에서 일종의 모럴 센터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 소설에서는 모럴 센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어떤 듀티라든가 sacrifice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로열티 같은 파워 러브라든가 로열티, 그래서 이런 소설에서 나름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즉 휴먼 레이스의 어떤 이제 인듀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여주게 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봐보고 이거 자체를 보게 되면 we women 이렇게 나오지. 즉 여성에 관한 어떤 representative한 코트라고 보게 됐는데, 그래서 보면 we women have something of the mother in us that makes us rise above smaller matters when the mother spirit is invoked. 즉 모성애, 즉 엄마는 여성보다 강하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그걸 보여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실제로 어떤 스토커가 생각한 바로 빅토리안 아이디얼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Victorian Ideal 워먼후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이 워먼후드에 관한 얘기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rise above small matters, 이제 굉장히 어떤 작은 것들 위로 올라간다, 그치? 우뚝 솟는 그런 개념이고, 엄마에 관한 어떤 mother spirit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두 가지 얘기야. 어떤 그 nurturing, nature와 그 다음에 more superiority.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바로 우리가 미나라는 캐릭터를 위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미나가 일종의 어떤 그 워먼후드의 아이디어를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가 되죠? 일종의 유니파인 포스가 되는 거지, 그치? 즉 일종의 뱀파이어 헌터를 갖다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요걸 보게 되면 지금 캐릭터 맵을 갖다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드라큘라 하나 잡으려고 다 모인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싹 다 모인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어떤 사람들이 모임의 중심에 실제로 벤 헬싱의 캐릭터가 아니라 바로 미나라는 캐릭터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센터다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캐릭터는 뭐냐? 바로 프로페서 에이브리온 밴 헬싱. 딱 봐도 이제 굉장히 무섭게 굉장히 생겼는데, 이분 이제 알고 이제 앤토니 홉킨스야. 내가 굳이 쓸 필요 없는데 이제 좋아하는 배우라서 홉킨스라는 배우고, 그래서 벤 헬싱 역할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드라큘라가 처치하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굉장히 와이즈하고 knowledgeable하고 리소스풀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과학자거든, 프로페서잖아,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뿐만 아니라 일종의 슈퍼스티션에 관한 어떤 기업을 갖다 자기 브릿지를 하는 거지. 즉 일종의 어떤 그 빅토리안 소사이티에서 리즌과 그다음에 일종의 어떤 슈퍼내추럴 사였던 그 간극이라든가 어떤 그 홀이 존재한다면 이 벤 헬싱이라는 사람은 그 두 가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캐릭터다. 그래서 요즘 모든 레셔널리티와 그다음에 에이션 발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조화롭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러한 캐릭터다라고 보게 되는데, 드라큘라를 처치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큰 역할을 하긴 해.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굉장히 어떤 그 특이한 필로소피 같은 것들,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것이 바로 모더니티에 관한 어떤 그 이제 패션, 모더니티에 관한 그런 어떤 굉장히 큰 플로우가 됐었고, 과학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믿는, 지금 리즈닝 자체가 그 사회를 갖다가 대세를 이루게 되는 부분이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거기에도 굉장히 일침을 날리지겠지. 보기에 there are things that you cannot understand and yet which are, 네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지만 하지만 그게 존재하는 게 있다. That look like madness, but it's not madness. 그치? 미친 것 같지만 이건 아니다. 이게 현실이다. 즉 일종의 어떤 그 슈퍼내추럴 어떤 개념 자체를 갖다가 일종의 휴먼 언더스탠딩 넘어가는 어떤 리얼리티로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바로 슈퍼내추럴, 이게 리얼리티다. 즉 믿지 못하는 리즈닝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캐릭터다. 보게 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제 호러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 그런 미스티시즘을 갖다가 이제 대표한 부분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프로페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 어떤 빅토리안 에라의 어떤 과학과 리즌에 관한 어떤 그런 페이트에 챌린지를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연결된다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 벤 헬싱 자체가 어떤 그 이제 슈퍼내추럴 어떤 피노미널을 갖다 자기가 액셉트를 하고, 이제 이런 어떤 그 부분 자체가 결국은 어때 이 어떤 그 scientific rationalism에 관한 이 소설의 어떤 크리틱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벤 헬싱에 관한 어떤 캐릭터가 있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있는데 한번 봐볼게.
The strength of the vampire is that people will not believe in him. 자, 그래서 약간 이제 일반적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스트렝스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카운터 인튜이티브한 어떤 부분이야.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이그노런스에 관한, 또는 디스블리프에 관한 그런 어떤 크리틱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일종의 어떤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어떤 언론에 관한 것들 또는 소사이어털 리퓨즈라는 띠임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부분 갖다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바로 알 수가 없는, 과학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사회 societal refusal.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 보여주는 게 이제 일종의 어떤 이 코트의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그 사회의 어떤 리퓨저리라든가 또는 여기에 따라 어떤 이그노스 자체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 디스트럭션의 이제 리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other force of creation이 바로 디스트럭션이지. 즉 드라큘라의 어떤 그 무서움, 거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게 되는데, 자, 요 다음 캐릭터 보면 이제 요거는 솔직히 아는 사람도 꽤 있을 수가 있는 건데, 바로 이제 조나선 하아까, 그치? 키아누 리브스, 그치? 키아누 리브스가 되는 거고, 처음에 이제 드라큘라의 관계를 그다 처음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솔리시터다라고 보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원래 드라큘라의 어떤 그 리얼 에세이 트랜잭션을 위해서 이제 한 부분이고, 그리고 자기가 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자기 일에 관해서는 어떠한 그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딜리전트하고 되게 커미티드하다. 이러한 또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굉장히 하드워킹하고 데디케이티드한 어떤 프로페셔널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드라큘라는 자기 클라이언트잖아요. 그치? 자기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뭔가 서브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해. 그치?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누구야? 큐레스 옥셉은 일단 드라큘라네 집에 들어갔어. 근데 뭔가 좀 수상하잖아. 낌새가 이상하고. 그래서 그 어떤 이스턴 유러피안의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컬처에 관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런 이 큐리어시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어때? 이 조나탄 하커가 드라큘라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이제 위험에 처하게 돼. 그래서 일단 그 큐리어스 캣이라는 어떤 캐릭터 있지. 그랑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이러한 캐릭터가 이제 나중에는 모아서 어떤 뱀파이어 헌터 이론으로서 많이 활약을 하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로얄 앤 러빙. 이 부분은 뭐냐면 자기 약혼이었던 자기 와이프 미나가 드라큘라의 어떤 그 커스에 죽게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그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저기 여기서 피안세였는데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계속 싸우게 된다는 점에서 되게 로얄하고 러빙하다, 이걸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이 사람의 어떤 큐리어시티가 보여줄 수가 있는, 왜냐면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캐릭터 중에 하나고, 바로 이러한 큐리어시티 자체가 실제로 이 소설의 어떤 플러스가 드라이빙을 하게 되는 어떤 이니셜 포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포트를 가지고는 조금 길어, 그치? 그래서 보면 이제 뭐야? 이니셜 큐리어시티에 관한 얘기야. When I read that every known superstition in the world is gathered into the horseshoe of the 뭐냐? Carpathians, as if it were the center of some sort of imaginative whirlpool. If so, my stay may be very interesting. 그래서 실제 드라큘라한테 갔을 때, 왜냐면 자기가 이제 가보지 못한 새로운 곳이니까 거기서 내가 많이 공부를 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 즉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슈퍼스티션과 그다음에 홀슈부터 뭐 여러 가지 다 나오잖아, 그치? 즉 포크와 리얼리티 어떤 블렌드, 이런 부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일종의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슈퍼스티션이란 말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어디서 imaginative warp이란 말 나오지, 그치? 이런 어떤 표현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자체가 결국 뭐가 되어서 이제 어떤 자기가 모르는 것들, 또는 자기가 알지 못한 것들에 관한 어떤 그 이글리스가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이그니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드라큘라 캐슬의 어떤 그 다크니스를 다 이해를 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게 단순히 개인적으로 보기엔 나쁜 거지만 이런 큐리어시티 때문에 드라큘라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제 플롯의 기본적인 이니셜 포스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자, 이 다음 캐릭터가 바로 루시 웨스턴웨어. 지금 이제 첫 번째 빅팀이라고 했지, 그치? 첫 번째 빅팀이 되고 이 여자가 뱀파이어로 변하는 the first 빅팀이 되는 건데, 첫 번째 빅팀이 돼서 이렇게 흡혈귀 뱀파이어로 변하게 되는 이 과정이 이제 타스로 나오게 된 부분을 갖다 내가 이제 올렸는데, 우선 첫 번째 이 캐릭터 트릿이나 또는 시그니피컨스 보게 되면 역시 아까 얘기했던 그 미나와 비슷해. 빅토리안 아이디얼스야. 반면에 미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떤 외적인 면보다는 내적인 면들, 즉 인사이트, 뭐 커리지라든가 인텔리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다고 하게 되면, 여기 나왔던 그 루시 웨스턴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티와 그다음에 퓨리티, 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빅토리안 아이디어를 나타냈다라고 보게 되면 되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미나와 루시라는 캐릭터는 두 사람이 서로 어떤 우애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지만 드라큘라의 어떤 커스 때문에 뭐 심볼 오브 섹슈얼리티, 그다음에 데인저가 되는 거지. 즉 이것 자체가 앞으로 뭐가 돼서 일단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얘기야. 즉 일종의 어떤 그이 루시 웨스턴러의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그 시대의 어떤 피메일에 관한 어떤 컨셉의 언사이티라든가 또는 원리를 갖다 보여줄 수가 있다. 즉 로스 오브 이노센스라든가 그다음에 모럴 커럽션 같은 것들, 이런 부분이 바로 일종의 지금 초반이야. 이거는 지금 있던 그 이니셜이고 그다음에 이제 after transformation, 그 뱀파이어로 트랜스폼이 된 이후에 이런 어떤 두 가지 듀얼리티를 갖다 보여주게 된 캐릭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오래 가는 게 아니라 흑백으로 변한 다음에 이제 죽는데, 근데 그 길지는 않아. 이 등장 자체가 어떤 소설에서 나오는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휴먼 듀얼리티가 보여주게 되는 굉장히 더 강력한 그런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원래부터도 조금 자유로운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워더링 하이츠나 아니면 제인 에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아니다, 제인 에어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드 앤 프레주디스 보게 되는 어떤 그 엘리자베스 베넷이라든가 제인 같은 굉장히 신여성적인 굉장히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좀 나오게 돼.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경계선을 갖다가 이제 살짝 넘을랑 말랑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요 코트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야. 일종의 어떤 이제 나름대로 포쉐도잉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보면 이런 나오지. Why can't they let her go marry three men or as many as want her and save all this trouble? 즉 보면 이제 굉장히 예쁘다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캐릭터로 가보게 되면 그 다음이지, 그치? 자, 이 루시 웨스턴러라는 요 캐릭터한테 몇 명이 뭉쳐 있어? 지금 자, 퀸시 스위터지, 다음에 어서, 역시 이 사람은 이제 결혼했지만 하기 전에 이제 연애하려고 이제 했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존 시워드가 세 명의 남자가 전부 다 자기네 대시를 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왜 그냥 결혼 세 번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거지. 이게 제 친한 친구들 다 올드 프렌즈잖아요. 이제 친구인데 여자 때문에 이제 우정이냐 사랑이냐 뭐 이런 유치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보게 됩니다. 조금 나름대로 이제 드라큘라라는 어떤 소설 안에서 약간 커믹한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어떤 이 루시라는 캐릭터의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 또는 그 네이처를 갖다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폴쉐도잉의 어떤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코트 자체는 당연히 어떤 굉장히 스트릭트한, 굉장히 깐깐한 그런 빅토리아 시대의 어떤 그 사회적인 논, 그치, 모럴 스탠다드에 챌린지하는 거다라고 보게 되면 되겠지, 그치? 되게 스트릭트한 빅토리아 소셜 코드, 그치? 이런 것에 이제 굉장히 챌린지를 하게 되는 거고, 즉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포시딩 하는 거냐면
결국은 일종의 어떤 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어떤 societal view를 갖다가 나름대로 foreshadow를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eventual transformation과 흡혈귀가 되는 거지. 뱀파이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이 어떤 여성으로 인한 어떤 그 이제 빅토리안 시대의 어떤 그 societal bias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캐릭터들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약간 서브 캐릭터들 전부 다 사실은 그 이제 뱀파이어 헌터 팀에 들어가 있는 그 팀원들이 다 보게 되는데 자 닥터 존 시워드 그렇지 그래서 피지션이고 그다음에 호모 스위트블 루시아 루시는 이제 거기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이제 벤 헬싱 닥터 벤 헬싱의 프로페서 벤 헬싱의 어떤 프로페서 벤 헬싱이 이제 멘토가 되는 멘티가 돼야 되겠지. 그 사람을 이제 멘토로 삼고 있는 닥터 존 시워드가 있을 거고 이제 두 번째로 퀸시 모리스라는 캐릭터지. 역시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텍슨 아메리칸 어드벤처러스고 텍슨이고 그다음에 루시의 스위트하자 이게 루시야. 이 사람은 루시야. 이 루시 보게 되면 아까 내가 이제 괴물 모습만 보여줬는데 요 사람이 원래는 이제 어디 갔냐? 이 사람이었다. 이게 루시였어, 루시. 정상적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 이제 퀸시 모리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텍산이고 그다음에 모험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브레이브하고 그래서 이제 그 특히 드라큘라의 어떤 파이널 배틀에서 굉장히 어떤 역할을 한다. 보면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더 오모 그렇지? 로드 고들밍이 되는 건데 이 루시의 피안세야, 그렇지? 그래서 루시는 이런 피안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 남자의 사랑을 받은 굉장히 행복한 여성이었지만 드라큘라의 어떤 그 하우스에 넘어가서 뱀파이어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초반에 어떤 플롯을 다 구성을 하게 돼.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자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일주일간 루시가 이제 죽게 돼. 그리고 뱀파이어로 변했으니까 살려두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이제 더욱 싸움에 조인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플롯의 캐릭터에 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플롯 어널리시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이 플롯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막 까다롭거나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 그래서 이 소설 자체가 어드벤처 소설이고 호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깊은 걸 느끼게 되면 더 꼬이기 때문에 여기 좀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근본적인 권선징악 그치 나쁜 놈이 나타나고 나쁜 놈이 세상을 휘젓다가 그러다가 용과 몇 사람이 묻혀서 이제 지구를 구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스토리야 전형적인 어떤 할리우드 플롯이 되는 건데 그 할리우드 플롯이라는 어떤 그런 공식 자체를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러한 클래식 리터처에서 따온 거다라고 보게 되면 되겠지. 자, 일단 인트로덕션 파트야. 첫 번째, 이제 하커의 조니가 되는 거지, 그치? 조나탄 하커가 이게 조나탄 하커지, 그치? 처음에 이제 뱀파이어 집으로, 카운트 드라큘라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지. 그래서 트란실바니아는 듣도 보도 못한 지역에 가서 여기서는 카슬 드라큘라로 전의를 하게 되는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어떤 인트로덕션 파트가 되는 거다. 뭔가 이제 음산하잖아, 그치? 전부 다 이제 영화 스틸컷이야. 1990년 영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트란실바니아 전의를 하게 되고, 잉글리시 솔리시터야. 변호사지, 그치? 그래서 이 카운트 드라큘라 그때 당시에 트란실바니아 귀족이라고는 알고 있지, 그래서 카운트 드라큘라의 어떤 그 이제 부동산. 영국에서 부동산 살려고 하는데, 근데 부동산은 이제 커미션도 넣고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는 변호사를 다 소개를 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집으로 불러들이면 내가 영국에다가 뭐 땅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법적인 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파커라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일종의 어떤 카운트 드라큘라와의 어떤 그다음에 드라큘라의 어떤 그 이제 그 이브한 그런 걸 진짜 어떤 다크한 그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는 부분이지. 이 어떤 그 드라큘라와의 어떤 캐슬에서 이 하커의 타임은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초반에 보통 이제 호러를 갖다 굉장히 많이 보여줘. 굉장히 그 어떤 소설 자체의 어떤 분위기도 되게 음산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일단 슈퍼내추럴 호러다. 전형적인 어떤 고틱 리터처의 어떤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가장 이제 잘
그 디스크립티브하게 보여주게 되는 부분인데 이 세팅 자체가 일종의 어떤 gothic atmosphere 이걸 갖다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포시딩을 할 수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가장 많이 강조가 되는 게 일종의 어떤 컨트라스트이지 모던 롤과 그다음에 ancient evil, 그다음에 reason 또는 science와 그다음에 superstition 여기 어떤 clash 여기에 관한 어떤 그 이제 conflicting force를 보여주는 게 이러한 그 이제 첫 번째 인트로덕션 파트가 된다라고 보면 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rising action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라큘라가 어디야? 영국에 와. 그래서 이제 이 영국에 오게 되는 모습인데 그래서 멀쩡한 사람 같이 그치? 선글라스 끼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드라큘라가 영국에 도착을 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그 하커의 단계, 하커를 갖다가 여기 나오는 어떤 그 사람을 갖다가 자기 성에다 가둬놓고 자기 혼자 영국에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즉 이 어떤 드라큘라가 영국으로 온다라는 어떤 피지컬하게 무브를 하잖아, 그렇지? 이 부분 자체가 바로 어떤 그 에이전 이블에 관한 빅토리아 소사이티의 어떤 인베이전이다. 그래서 인베이전을 갖다 심볼라이징 하는 거다라고 보게 됐는데 이 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걸 심볼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 특히 어떤 그 이제 드라큘라라는 어떤 캐릭터 자체가 사실은 일반적인 캐릭터가 아니잖아 완전히 그냥 이제 보게 되면 슈퍼내추럴한 파워풀한 캐릭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충분하게 다 피어풀한 캐릭터지 그치 그래서 이 드라큘라의 어떤 라이벌 이 등장하게 되는 이제 또 다른 심볼이 뭐냐면 바로 어떤 소사이탈 놈이라든가 또는 지금 포린 개인주의에 관한 어떤 컬랩스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 갖다 얘기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드라큘라가 처음에 영국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타겟하는 게 뭐냐 바로 루시 웨스턴러야. 그래서 웨스턴러가 갑자기 아파. 갑자기 아프고 그래서 이제 어떤 굉장히 특이하게 희한하게 아픈 건데 일종의 어떤 그 루시라는 캐릭터 자체가 드라큘라의 컨셉에 빠지게 된 거지 그치? 지금 루시라는 캐릭터는 뭐라 그래서 아까 빅토리안 소사이티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어떤 이노센스와 퓨리티 그다음에 뷰티의 어떤 캐릭터라이제이션을 그랬지 그치? 이 캐릭터가 가장 첫 번째 드라큘라의 빅팀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일종의 어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은 그만큼 프레셜하다. 그래서 이제 이노스나 퓨리티의 어떤 프레절리티를 나타내는 말, 그렇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프레절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런 어떤 사회에서의 그만큼 깨지기 쉬운 것들이가 빅토리아 소사이티 언저리티를 보여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언저리티 regarding female sexuality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루시가 이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컴플리케이션 부분 이제 일이 복잡했고요. 루시가 이제 완전히 트랜스폼을 했지, 그치? 악마로 되고 십자가 보이지, 그치? 그래서 루시가 이제 나름대로 죽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 컴플리케이션 파트가 뭐냐? 루시가 드디어 트랜스폼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막 아프잖아. 아프고, 그다음에 드라큘라한테 피를 빨려가지고, 이제 괴물이 어떤 뱀파이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 피를 갖다 다른 피를 막 수혈을 해. 그래서 트랜스퓨전을 해도, 그래도 결국에는 어때? 루시는 죽는 거야. 그래서 데스라는 것은 어때? 뱀파이어 디스트럭션을 루시라는 어떤 실제 캐릭터의 데스를 얘기해. 그리고 나서 이제 뱀파이어가 돼. 이 소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종의 데스라와 그다음에 디스트럭션의 구분이야. 지금 루시는 데스가 된 거지, 그치? 데스라는 것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휴먼
어떤 네이처가 되는 거고, 디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어때? 일종의 어떤 evil 캐릭터의 어떤 그 죽음을 낼 때 우리가 디스트럭션 말을 쓰게 된다. 라고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보면 이 부분 자체가 특히 여기에서 조금 나름대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그치요, 과학이 발전을 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사이언스와 리즈닝이 발전했다 그래도 우리가 에이션 리브에 설 수가 없다란 말이 되는 거지, 그치? 즉 이 부분 자체가 일종의 어떤 빅토리안 그 이제 소사이티에서 어떤 사이언스의 어떤 리미테이션,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런 거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문과 이과의 관점이 좀 있어. 지금 요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제 얘기가 되는 가장 큰 이불은 뭐가 되겠니?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만 이불이 되겠어, 바로 AI지, 그치? Artificial Intelligence가 되는 건데, 실제로 Artificial Intelligence에 관한 어떤 워닝이라든가 AI를 사용한 어떤 그 Doomsday 시나리오 같은 것도 막 나오고 그렇잖아. 비슷해. 새로운 게 발견이 되면 사람들은 그걸 갖다 내가 어답트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일부러 어떤 그 픽션을 통해서 그것의 어떤 문제점을 알리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어, 위험성을 갖다 강조를 하고 있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제 소셜 커멘터리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떤 그 굉장히 빅토리아 소사이티에서 스트릭트한 어떤 모럴 코드에 관한 얘기를 본다라면, 일종의 어떤 그 이노센스와 이노센스 커럽티드가 되는 거지. 이노센스 커럽티드야. 그치? 나름대로 어떤 그 부패가 된 그런 이노센스 같은 것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그 외부의 힘, 즉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란 인트루전을 갖다가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루시의 트랜스포메이션과 어떤 됐다라고 보게 되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죽고 트랜스폼이 돼서, 그래서 뭐죠? 뱀파이어가 돼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사냥이 바로 이제 뱀파이어 루시에 관한 사냥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벤 헬싱이 나오게 돼. 그래서 벤 헬싱, 그 프로페서 벤 헬싱과 루시의 스위트스, 그치? 여기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시월드라든가 퀸시, 이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모여서 당연히 이제 하크와 이제 미나도 들어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모여서 그 미나의 어떤 트루 컨디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소울을 갖다 구하려는 미션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세이버 소울, 살리는 게 아니라 뭐해서 바로 세이버 소울이란 말은 일종의 destruction of 이불이지, 그치? 세이브 허가 아니야, 그치? 이미 그녀는 죽었잖아. 피지컬리 죽었지만 일종의 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혼을 구하는 거지, 그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러티브 폼에서 굉장히 큰 트랜지션을 가지게 돼.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떤 그 내러티브 테크닉 파트에서 트랜지션이다. 내러티브 폼의 트랜지션인데, 바로 그 이전까지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어떤 미스테리였다면, 미스테리를 갖다가 중심으로 하게 되는 일종의 어떤 그 노레이션이었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들어가? 일종의 어떤 배틀, 어떤 액션 어드벤처로 넘어가. 흥미진진해지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띠은 굉장히 이제 티피컬의 전형적인 할리우드 띠이야. 하지만 내가 얘기하듯이 할리우드라는 어떤 그러한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가 나오기 이전이지, 그치? 그래서 거기 원조가 되는 거야. 그만큼 되게 그 어떤 공식이 계속 지금도 계속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만큼 대단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띠에서 뭐가 되겠니? 로열티라든가, 프렌십, 그다음에 모럴 듀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모아서 바로 어떤 다크리스의 컨프런테이션, 이제 포함된 어떤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루시를 갖다가 헌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루시를 이제 잡게 되지. 그게 바로 내가 이제 처음에 하게 된 그 십자가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컨플릭트가 생겨. 왜냐면 이제
그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이었고 실제 사람이었으니까 뱀파이어로 변해도 실제 어떤 피지컬 폼은 똑같잖아, 그치? 이제 이 그룹이 나름대로 루시를 디스트로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자체가 나중에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 로스에 관한 개념, 그치요? 혹은 듀얼 아이덴티티에 관한 것들, 이 디피컬 초이스가 되는 거지. 이걸 갖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컨플릭트 이론에는 드라마의 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굉장히 터프한 초이스 같은 것들 실제로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연결이 된다. 근데 그래서 루시를 나름대로 잡았어. 끝이냐? 아니지. 이제 클라이맥스 들어가는데 얘가 누구냐? 미나지, 그치요? 자, 이거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거 보이지? 요거 이거, 그치? 얘가 이게 뭐다? 이게 바로 그거잖아. 뱀파이어가 되려고 지금 송곳니가 삐죽 나오는 거잖아, 그치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드라큘라의 어떤 속임수 거기에 넘어가서 반 정도 이렇게 돼 이제 콜스에 당해. 그래서 결국 이제 루시가 아니라 루시가 이제 나름대로 실패를 한 다음에 이 드라큘라가 나름 미나를 갖다 나름대로 마크를 해. 그래서 첫 번째가 미너스 마킹 바이 드라큘라 같아요. 그래서 특히 드라큘라한테 타깃이 되는 것이고, 드라큘라한테 타깃이 되고, 그래서 이제 드라큘라에 의해서 옵셜리게 트랜스폼, 완전하게 인성을 잃은 건 아니고 이제 반 뱀파이어 반 인간 이렇게 돼. 그렇지?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퍼셜리게 드라큘라에서 트랜스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나오는 드라큘라와 미나 사이에 뭔가 어떤 이제 이 드라큘라가 있고, 이런 드라큘라가 있고, 그다음에 미나가 이렇게 있으면 나름대로 어떤 텔레파티 같은 것들이 있지, 그치? 이게 통해. 이게. 그래서 미나가 드라큘라의 어떤 존재를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걸 갖다 어드밴티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어떤 본드가 이게 생기게 돼. 굉장히 어떤 아이러니컬한 본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가 되겠어? 하커, 조나산 하커와 그다음에 벤 헬싱의 이제 어떤 퍼스널 부분. 왜냐면 이제 벤 헬싱이 보게 되면 미나를 자기 딸처럼 아껴. 하커는 자기 이제 와이프, 연인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어떤 드라마 자체가 어떤 기본적인 선과 악의 어떤 이제 큰 주제라기보다 여기서 굉장히 어떤 퍼스널한 어떤 컨플릭트로 변하게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플롯의 갭들을 갖다 연결해주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나의 어떤 사이킥 커넥션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나름대로 어떤 인터 커넥티드니스와 이렇게 good and evil의 인터 커넥티드니스, 즉 좋은 것과 나쁜 것들, 선과 악의 일종의 연결성, 이제 미나라는 캐릭터는 그 두 가지를 다 브릿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보여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어떤 선과 악이 얼마큼 가까울 수가 있는지, 여기에 관한 어떤 되게 이거 보게 되면 이런 어떤 부분만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떤 필로소피컬한 뮤직도 가능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라고 보게 되는데, 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이제 에피스톨러리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 소설도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또 일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소설가 전개가 되는 건데, 지금 뭐냐 기차 타고 이제 드라큘라 잡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드라큘라 잡으러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드라큘라를 갖다 잡으려고 이제 레이스를 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이제 그냥 어딘지 모르니까 이미 나의 어떤 텔레파티, 어떤 사이킥 커넥션을 사용해서 드라큘라 잡으러 가고, 그래서 다시 트랜스바니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미나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뱀파이어로 변하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 죽을 걸 알잖아, 그치? 그래서 죽을 걸 알면서도 용감하게 싸우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게 되면 일종의 어떤 이제 전형적인 어떤 영웅 이제 스토리에 관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뭐 themes of sacrifice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perseverance, 이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종의 어떤 이불을 갖다가 나름대로 무찌르기 위해서 어려움을 갖다가 전부 다 내가 극복을 한다, 뭐 이러한 전형적인 그런 공식이 나와 있는 부분이다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레졸루션, 십자가가 펑 떨어지지. 이제 드라큘라가 디스트럭트가 되겠지. 뭐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역시 드라큘라의 디스트럭션, 이 부분이 마지막에 레졸루션 파트가 된다. 그래서 이제 드라큘라 컨프런트를 하고, 그다음에 디스트로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나를 갖다가 드디어
어떤 그 드라큘라의 컨스트럭트를 구한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 자체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잖아. 즉 일종의 어떤 인베이전이 끝나고 그 인베이전에서 있었던 어떤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나름대로 리스토어가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챕터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restoration, order와 그 moral clarity의 restoration 파트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일종의 어떤 human resilience라든가 love라든가 friendship이라든가 뭐 요기에 관한 어떤 그 이제 victory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특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바로 이 final confrontation 파트야. 그래서 요 어떤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단순한 어떤 너블의 클라이맥스다라고 보기는 보다도 일종의 이 부분들,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thematic conflict의 resolution이다. 특히 ancient evil과 the modern goodness의 어떤 resolution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어떤 사이언스의 성공이지. 왜냐면 이제 여기서 그 벤 헬싱이라는 어떤 그 이제 캐릭터, 그 프로페서잖아, 그치? 이 사람이 드라큘라를 갖다가 나름대로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뭐 마늘 십자가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일종의 어떤 굉장히 어떤 모던 테크놀로지 굉장히 많이 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잘 엮어냈다라고 보면 돼. 자, 컨클루전이야. 그래서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그래서 컨클루전 되는 부분인데 이제 아프터매트가 이렇게 돼. 그래서 조나단하고 미나가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자기의 이제 아들을 다, 그래서 아들을 전부 다 뭐가 되겠어? 거기 같이 헌트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름을 다 지어가지고 이름을 넣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이름을 짓고, 그래서 일종의 어떤 프렌드십 뭐 이런 것들 해피 엔딩이지, 그치? 그래서 어떠한 그 위험함을 갖다 같이 겪은 다음에 이걸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에스타블리시가 되게 되는 어떤 뭐 이제 뭐 커뮤니십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이 마지막을 갖다 해피엔딩으로 장식을 함으로써 사실은 이게 없어도 됐을 것 같은 건데 이걸 갖다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에필로그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나름대로 더 훌륭한 클로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 휴먼 스피릿의 인듀런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이제 이불, 그다음에 hope, goodness 뭐 이런 것들 갖다 이제 보여주게 되는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컨클루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이거 자체의 플러스가 다 다시 한번 내가 좀 길게 얘기를 했지만 이걸 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공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히어로 무비가 탄생했다라는 걸 갖다가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일단 그 나름대로 니네들이 이제 글을 쓰거나 또는 나중에 어떤 이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때 그럴 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런 테마틱 드라마를 갖다 빌딩하는지 요것들 갖다 그냥 그대로 차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클래식 리트레처를 갖다 읽는다는 목적 자체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이제 보게 되면 클래식을 읽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아이디어를 다 보기 위하고 좀 엠퍼사이즈를 한 것도 있겠지만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우리 어떤 그 글에 응용을 할 수가 있는지도 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러한 마치 드라마를 갖다가 빌딩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우선 첫 번째, collision of old and new야.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테마틱 드라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니버설해. 그래서 모든 거에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어. 자, old and new conflict. 그렇죠. 단순히 어떤 드라큘라에서만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 실제로 니네들의 생활에서 적용될 수가 있지. 부모 세대와 니네들의 어떤 그 일종의 어떤 컨플릭트, 그치? 뭐 젠지 세대라고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사회적인 컨플릭트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런 어떤 컬리전 이런 것들이 유니버설 팀 중에 하나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드라큘라에서 이런 식의 어떤 올드 앤 뉴 컬리전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이제 피지컬하게 나타내서 무브먼트를 통해서 어디? 바로 이스트에서 웨스트가 되는 거지, 그치? 또 다시 이스트로. 그치? 그래서 이스트에서 웨스트로 갔다가 또 이스트로 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인터랙션들,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어떤 플레이스에 나름대로 어떤 그 올드와 뉴라는 어떤 시그니피컨스를 더해준 거지, 그치?
즉 실제로 그 드라큘라라는 어떤 소설에서 트란실바니아라는 어떤 지역의 뭐서 심볼릭 시그니피컨스 굉장히 대단하다고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토리아 소사이티 영국은 일종의 어떤 모던 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트란실바니아 드라큘라가 있었던 그 부분은 어떤 그 이제 엔션 슈퍼내추럴 포스가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무브먼트 자체가 보인다. 즉 무슨 말이냐? 단순히 old and new라고 하게 되면 그냥 오래된 사람들 이렇고 새로운 사람들이었다는 단순한 어떤 사람들 인터랙션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피지컬 디멘션을 더했다라고 보게 되면 되는 거지. 글을 때도 똑같아. 어떤 아이디어로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 특정한 아이디어를 갖다 심볼라이즈를 할 수가 있게 되는 어떤 장소라든가 업젝트 같은 것을 너희들이 넣게 되면 굉장히 더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nature of evil. 그치? 우리가 나름대로 컨플릭트 하게 되고 우리가 맞서 싸워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evil이라는 개념은 어떤 도덕적인 그치? 그런 것과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종의 어떤 드라큘라의 어떤 프리데이션이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루시와 웨스턴너 첫 번째 빅팀이지. 그리고 이제 미나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소설 안에서 이제 보게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이노센스와 뷰티를 다 코업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되는 건데 이런 어떤 이제 루시와 미나가 드라큘라에 당하게 되는 이러한 어떤 키스들이거든. 이런 걸 통해서 이 스토커는 바로 어떤 그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견이다. 바로 the allure of evil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일종의 어떤 악한 것에 관한 매력이지, 그치? 그게 무조건 나쁘고 어글리한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이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이블이라는 개념, 우리가 보통 이제 모랄리티 에스테틱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예쁜 건 좋은 거잖아, 그치? 하지만 어때? 이런 어떤 이블의 어떤 에스테틱스, 어떤 뷰티가 다 한꺼번에 섞어 놓음으로써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되게 샬로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눠져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아니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다시 뱀파이어물 굉장히 이제 흥했어요. 좀비 이전에 뱀파이어물 굉장히 했었거든. 거기서 나오게 되는 뱀파이어도 굉장히 이제 미남이고 되게 잘생겼어.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라는 어떤 사람, 드라큘라라는 어떤 그 캐릭터는 포트레이에서 나온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건데, 또 이제 얼루가 있어. 그렇지, 매력적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러한 어떤 이불의 캐파시티, societies, more foundation.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제너럴 부분인데 만약에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퍼스널 에세이에다가 나름 내러티브 형식으로 보여주게 된다라면 그럼 뭐가 되겠니? 이제 니네들 어떤 인터널 컨플릭트를 얘기하면 될 거야. 이제 내가 해야만 되는 일, 또는 해야만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같은 경우에 이제 나름대로 어떤 간극이 있잖아. 그리고 대부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좀 있어, 그치?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관한 컨플릭트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또는 우리가 어떤 그 퍼스널 내러티브에서의 테마틱 드라마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 볼 수가 있을 거고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하지 사실은 이제 드라큘라에서 가장 내가 볼 때는 중요했던 그 이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 뭐 이분이다 뭐 이런 것보다 결국은 아이덴티티와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얘기지 이 어떤 뱀파이어 캐릭터가 왜 그만큼 센세이션을 했었냐면 이 뱀파이어 캐릭터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 내가 이 뱀파이어가 어떤 다른 사람을 다 빅팀으로 살으면 그 다른 사람, 뱀파이어에 물린 사람은 그 사람도 같이 뱀파이어 종족이 되는 거지, 그치? 지금 아이덴티티 자체가 완전히 변한단 말이야. 일종의 어떤 그 이블 인플루언스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죽음으로서만 끝나면 깔끔한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미나와 루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요즘은 아이덴티티의 듀얼리티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이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는 바로 이제 아이덴티티 체인지, 즉 드라큘라 이브에 관한 어떤 디스트럭티브 임팩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어떤 true identity를 갖다 지키기 위한 스트러글을 갖다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preserve one's true identity against overwhelming darkness가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의 보통 니네들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아이덴티티에 관한 얘기가 조금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컬리지 에세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실제 어떤 너네들의 에트닉 아이덴티티라든가 또는 커뮤니케이션 아이덴티티라든가 가정 안에서 아이덴티티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퀘션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성장을 하게 되는 어떤 그 하나의 띠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 역시 이것도 드라큘라라는 어떤 소설 자체도 그런 것에 굉장히 어떤 broad 컨텍스트에서 얘기를 하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다크리스라는 말을 갖다 내가 이렇게 다운표로 쳐놨는데 더블 코트를 쳐놨는데 이 다크리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터프리트하는지 바로 이제 우리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contingent tone 모아서 interpretation이지.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서는 드라큘라한테 캐릭터 자체는 어때? 그냥 absolute evil이지만 그렇지만 이걸 갖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실제 리얼티를 가지고 오게 되면 모든 걸 전부 다 악욕을 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그 플롯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를 조금 컴플렉스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테마틱 디벨롭먼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게 되면 될 거야. 자, 이제 마지막 파트. 요거는 이제 좀 뻔한 거지. sacrifice redemption이지, 그치?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어떤 빅토리안 소사이어티의 모랄리티와 리즈닝과 소셜 norm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들, 몇 명이, 7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드라큘라와 싸우러 가게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 음. 자, 이런 어떤 그 자기 어떤 라이프스라든가 또는 자기 행복을 다 전부 다 포기하고 가게 되는 이런 어떤 디터미네이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얘기할 수가 있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게 노블 퀄리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종의 어떤 나름대로의 노블 퀄리티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요것 자체가 이 소설이 이제 되게 깊지는 않지만 어떤 뎁스가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제 인기를 가지게 된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흥행을 하게 된 그런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모든 어떤 그런 이제 엔터테인먼트 또 드라마나 플러스에 나오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자체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어떤 파이널 컨프런테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것 자체가 이제 리뎀션과 그다음에 세크리파이스 즉 세크리파이스 리뎀션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야. 바로 리뎀션 through sacrifice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거지. 내가 사회에서 뭔가 하나를 얻으려고 하면 그만큼의 가치 또는 그보다 더한 가치에다 포기를 해야만 돼. 그래야만 내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이제 general truth를 갖다가 나는 또 이제 즉 good and evil과의 어떤 그 싸움을 통해서 그런 파이트라든가 그런 컨프런테이션을 통해서 나타낸 거다라고 보게 되면 돼.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보게 되는 우리가 어떤 드라큘라라는 어떤 그 소설의 아이디어들을 갖다 나름대로 이제 체크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이제 이 드라큘라는 소설 자체는 컴패리티브 스터디가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굉장히 많은 어떤 인플루언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고틱 호러 스토리의 거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내가 생각할 때 고틱 리터처의 근본은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정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과 그다음에 오스카 와일드의 바로 더 픽처 오브 도리안 그레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 그 고틱 리터처에 관한 얘기 그리고 사실은 일종의 로맨티시즘이다 또는 모더니즘에 들어가서도 이러한 어떤 고틱 엘리먼트가 들어간 경우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얘기하는 어떤 고틱 엘리먼트에 관한 얘기 이 부분을 이제 실제로 어떤 리터리 히스토리라든가
그다음에 literally analysis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갖다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볼게. 일단 전체적으로 작품이 이제 한 4개 정도 있게 되는 건데 한번 하나하나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 우선 첫 번째, earlier vampire literature야. earlier vampire literature. 내가 드라큘라가 첫 번째 거가 아니라고 했지, 그치? 그 전에 나온 게 바로 이제 존 폴리도리라는 사람의 vampire 이거야. 그래서 요 책은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그 커피 최근에 나왔던 북 커버를 갖다 내가 이제 나름대로 했고 옛날 거는 뱀파이어 너무 어글리게 그려져가지고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1819년에 나온 1819년에 나온 어떤 책이지, 그치? 그래서 이 어떤 그 뱀파이어 관련 얘기를 좀 보게 되면 우선 폴리도리의 어떤 로드 루프벤 이 사람이 사실은 이게 뱀파이어야. 로드 루프벤이 그 뱀파이어가 되는 건데 우선 아이디어를 보게 되면 이 로드 루프벤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뱀파이어 선조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 파운데이션이지, 그치? 첫 번째, 이제 근본이다. 파운데이션이다. 그리고 특히 로드 루스벨이라는 사람은 English Literature의 첫 번째 뱀파이어야. 첫 번째 significant 뱀파이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일반적인 뱀파이어 가지고 있는 그냥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냥 이게 무서운 괴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첫 번째 근본이 바로 아리스토크라트. 그치? 그래서 어떤 귀족 가문이지, 그치? 그래서 aristocratic decay와 그 다음에 일종의 moral corruption 이런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갖다 나름대로 합해서 잘 버무려서 캐릭터를 만든 게 바로 이제 로드 루스맨의 뱀파이어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브람 스토커의 뱀파이어는 어떻게 더 발전을 시켰느냐를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이런 그냥 부분 이것도 완전한 어떤 픽션을 여기에다가 모아서 일단 그걸 더했지, 그치? 어떤 플레이스, 그치? 장소라는 개념, 즉 이스턴 유럽이라는 또는 트랜실바니아라는 어떤 특정한 국가 또는 특정한 플레이스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미스티시즘의 센터로 자리를 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뭔가 상징적인 어떤 대학들을 갖다 더했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턴 유럽이란 포크로라든가 특히 이제 카운트 드라큘라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로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일반적인 이런 어떤 악만 추구하는 이런 폴리드위의 로드 루스벤하고 약간 다르게 조금 더 이 어떤 카운트 드라큘라는 조금 더 카리스마틱하고 더 컴플렉스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안타고니스트를 만들어냈다라고 보게 되는데 즉 결국엔 단순한 어떤 아리스토크라틱 기와 모럴 커럽션만 있다면 지금 여기 나온 게 아니고 이 어떤 브람 스토커의 뱀파이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때 당시에 빅토리안 소사이티에서 좀 금기시가 될 수가 있었던 그러한 어떤 그 이제 섹슈얼리티라든가 파워라든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fear of house 왜냐면 이 사람 로드 루스벤은 원래 영국에 있었던 사람인데 실제로 어떤 그 카운트 드라큘라라는 사람은 이스턴 유럽에서 영국의 어떤 모던 소사를 침범한 어떤 인베이전이잖아. 그러면 조금 다르다고 보게 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스토커의 드라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다가 이제 어떤 부분이 더해지는 거냐면 바로 일종의 어떤 첫 번째 themes of sexuality 야해 그다음에 두 번째 파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outsider 또는 the fear of unknown 또는 the other라고길래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사이드로 얘기를 하게 되면 the other라는 개념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문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작품 많이 안 만드는데 옛날에 이제 M 나이 샤말란이라는 감독이 있어. 이 감독이 좀 이제 약간 슈퍼내추럴한 그런 영화 굉장히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 그 사람이 만든 영화죠. The Others라는 그런 어떤 그 영화도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실제로 브람 스토커의 뱀파이어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그대로 채용을 해서 그래서 할리우드에 맞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떤 그
뱀파이어라는 어떤 뱀파이어 오리진에 관한 얘기라고 보게 되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빼놓을 수가 없지, 이제 바로 프랑켄슈타인, 그렇지? 그래서 이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인데 이 드라큘라는 1894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1897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 나중에 나왔어, 그렇지? 자, 이 아이디어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들어 다 만들게 되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어떤 인간에 대한 다크 사이드 같은 것들, 즉 일종의 보게 되면 그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에서는 사실은 단순한 어떤 몬스터 또는 그 이제 더 크리처에 관한 것들뿐만 아니라 뭐가 되겠어? 이 크리처의 어떤 욕심뿐만 아니라 바로 빅터 프랑켄슈타인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나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큰 어떤 그 컨플릭트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보면은 이제 드라큘라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부분과 약간 일치하는 면이 있어. 그 사이언티픽 앰비션이라든가 요 사이언티픽 앰비션이 이제 나름대로 보게 되면 이제 프랑켄슈타인에서 얘기한 거라면 이제 드라큘라에서는 뭐가 되겠니? 일종의 빅토리안 소사이티에 사이언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빅토리안 빌리프 사이언스, 메디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얘와 뭐가 컴플릿 이루게 돼? 보게 되면 이제 일종의 어떤 그 슈퍼내추럴 트레트. 이 부분이 이제 컴플릿을 이루게 될 거고, 맨 두 번째 아웃사이드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이제 프랑켄슈타인, 이제 몬스터, 그렇잖아. 또 크리처의 아이솔레이션, 그다음에 드라큘라의 어떤 소사이티와의 엑스클루전, 이 부분이 어때? 두 가지 어떤 공통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몬스터의 아이솔레이션 좀 슬프지, 그치? 우리가 굉장히 많이 좀 공감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인데 드라큘라는 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드라큘라의 어떤 엑스클루전,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되게 비슷한데 그런데 몬스터의 아이솔레이션 같은 경우 이거는 사실은 자기가 원한 건 아니야. 그렇잖아요. 자기는 뭔가 어울리고 싶고 뭔가 배우고 싶은 건데 단순히 외모가 못생기고 괴물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은 거고 이 드라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거지.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이제 어떤 딜리버런스라든가 자기 인텐트에 좀 차이가 있다. 이거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consequences crossing boundaries가 되는 거지. 둘 다 그렇지.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같은 게 바운드리 엄청 많이 넘지. 그래서 실제 어떤 프랑켄슈타인, 즉 크리처를 만든 빅터 프랑켄슈타인도 이제 과학으로서 신의 영역을 침범한 그런 어떤 바운드리 넘어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몬스터 자체도 일종의 복수, 자기한테 좀 잘못된 복수에 일어나서 빅터 주변에 사람들 싸그리 다 죽이거든. 그런 것들. 그리고 드라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boundaries 어떤 바운드리냐 일종의 scientific, moral, ethical, physical boundaries 좀 더 이런 바운드리가 넘어가게 되는 또는 바운드리의 어떤 그 경계선에서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컨플릭트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아이들을 다 쉐어한다고 보게 되면 돼. 이 두 작품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보통 만약에 니네들이 어떤 그 컴패리티브 스터디를 하게 된다면 이런 어떤 바운더리에 관한 얘기 어떤 식으로 모럴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고 어떤 식으로 피지컬 바운더리가 있고 어떤 식의 사이언티픽 바운더리와 이런 것들을 갖다 넘나들게 되는지 이걸 갖다 나름대로 비교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때 당시 프랑켄슈타인일 때, 그치? 이때 시대와 즉 조지안 시대지, 그치? 그다음에 드라큘라가 나왔을 때 어떤 빅토리안 시대, 그래서 어떤 그 시대상에 따른 사람들의 어떤 퍼스펙티브라든가, 다음에 지금 소셜 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분하게 나름대로 볼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공부가 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이번에는 아니고 저번에 7권을 탄 건데, 바로 픽처 도리안 거야. 굉장히 재밌는 책이야.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가 책을, 소설을 많이 내지는 두 개인가 냈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걸 읽을 필요 없고, 이것만 읽으면 돼.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 그리고 이제 1891년작인데 이것도 사실은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좀 다크한 그런 소설이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이모탈리티와 다음에 그것의 어떤 컬스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건데, 특히 이제 드라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 Eternal Life잖아요. 그치? 반면에 도리안 그레이 같은 Eternal Youth가 되는 거지. 이렇게 늙기 싫어하는, 이렇게 이제 자기 잘생긴 어떤 그 부분을 갖다 가질 수가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걸 그런 걸 원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즉 여기에서는 이제 일종의 어떤 그 Eternal Youth라는 부분, 바로 도리안 그레이, 그리고 이제 Eternal Life라는 어떤 드라큘라의 개념들. 이 개념들 자체가 실제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어때? 이모탈리티와 그다음에 거기에 관한 어떤 콜시스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우리가 되게 원하지만 디자이어잖아, 그렇지? 굉장히 원하고 사람들이 모두가 아주 오래 살 수 있었으면 그 굉장히 가장 큰 어떤 바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코스트가 대기하는 거다라고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바로 hidden versus the visible이야. 자, 우선 이 패션 조행회를 보게 되면 이제 자기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피처 도리안에서는 초상화가 이제 원래 도리안이라는 어떤 그 캐릭 대신에 늙어. 근데 대신에 자기는 뭐 그 젊은 계집 유지하면서 막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막 이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뭐냐면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과 그다음에 숨겨진 그 내면의 것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surface beneath에 있는 것들에 관한 어떤 차이점들을 볼 수가 있겠죠. 도리안의 포트레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드라큘라의 트랜스포메이션. 알겠지만은 이 드라큘라가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사진은 내가 좀 끔찍해서 좀 이제 눈 괴릴까 망가져 왔는데, 악귀를 변하고 막 이상한 어떤 괴물을 변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 드라큘라가 이제 폼 체인징을 하게 되고 있지. 실제 자기 어떤 이브한 어떤 네이처가 그다음에 오버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제 겉으로 보게 되는 서피스와 something beneath the surface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즉 듀얼리티에 관한 얘기지, 그치? 인간, 휴먼 네이처의 듀얼리티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얘기를 한 부분에서 어떤 패치오 도리안 그레이라든가 드라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둘 다 1891년, 그다음에 드라큘라는 1897년, 한 5년, 6년 차이기 때문에 둘 다 바로 비토리아 소사이티 똑같은 시대 얘기야. 거기에 나왔던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뭐 예를 들어 데카던스라든가 모랄리티라든가 그다음에 슈퍼내추럴이라고 하는 얘기들. 일종의 어떤 이제 리트레처들, 어떤 작품을 보게 되면 그 어떤 특정한 시대상을 갖다 반영을 한다. 리플렉트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리플렉션 자체가 실제로 보면은 이런 아트 모델은 그냥 반대로 가. 그래서 그 시대가 굉장히 어떤 되게 자유롭고, 다음에 이제 모럴에게 루스하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어떤 좀 괜찮은 소설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반대돼서 굉장히 어떤 스트릭트한, 모럴에게 스트릭트한 그런 어떤 디스플레이가 강조하는 그런 어떤 책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모럴하게 되게 스트릭트하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자유를 찾잖아요. 약간 이제 예술이라는 것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지금 이 빅토리안 소사이티, 그리고 빅토리안 이제 소셜 놈 자체가 굉장히 어떤 하이 모럴 스탠다드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제 팩트 오브 도리안 그레이라든가 또 이제 프랑켄슈타인 아니고 드라큘라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로 보고 있는 서툴하게 뒤에서 약간 돌려가는 먹긴 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굉장히 어떤 모럴 커럽션이라든가 또는 섹슈얼리티에 관한 얘기들, 그치? 또는 이제 로스 오브 이노센스라든가 뭐 이제 커럽션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작품들의 어떤 그 스코프라든가 그 컨텍스트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상의 아이디어가 반영이 된다. 고 보게 되면 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 약간 좀 이제 특이해. 제인 에어. 누가 봐도 제인 에어는 이거 아닌데. 근데 사실 제인 에어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 제인 에어는 샬롯 브론테의 작품이지, 그치? 샬롯 브론테의 작품이고,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에밀리 브론테 워더링 하이트 했었잖아요. 그치? 그것도 약간 그런 이제 들어가 있는. 특히 제인 에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어떻게 어떤 고딕 트레디션을 갖다가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래서 보면 특히 이제 제인이
가게 되는 그 이제 나름대로 캐슬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똥빌 홀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가 굉장히 큰 대저택이지만 뭐가 좀 나름대로 되게 좀 음산해. 왜냐면 거기에 버사 메이슨이라는 어떤 그 사람 와이프가 정신병에 갇혀 있는 거잖아. 그런 어떤 약간 음산한 부분들. 그래서 똥빌 홀과 그다음에 이제 카슬 드라큘라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뭔가 숨겨져 있고 뭔가 음침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 이걸 봐도 약간 좀 음침하게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거고, 그리고 특히 일단 미스티시즘, 호러 이런 경우들에는 뭐가 있어? 언제나 시크릿이 존재하지, 그치? 시크릿과 레벨레이션 있겠지. 즉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바로 버사 메이슨이라는 캐릭터 알 거야. 그치? 우리 이제 와일드 썰가서시 할 때, 그럴 때 거기에 나온 게 이제 버사 메이슨의 어떤 그 뭐니? 그 퍼스펙트를 쓴 거니까. 그래서 버사 메이슨이라는 캐릭터, 오리지널 어떤 제니어 작품에서의 어떤 캐릭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드라큘라의, 카운트 드라큘라의 어떤 트루 아이덴티티. 일종의 리퀘스트가 된 거지, 그치? 오케이? 이런 아이디어들 자체가 실제로 어떤 거틱 트레디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뭐해서 피메일 캐릭터. 그치? 이 피메일 프로타고니스트가 중요하지. 당연히 제인에서는 제인이 될 것이고, 여기서 내가 말했지만 누구라고? 바로 미나라는 캐릭터. 미나 하커라는 캐릭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미나와 그다음에 제인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쉐어를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리스틱이 뭐냐? 첫 번째, resilience, 다음에 courage, moral fortitude 같은 것들. 즉 어떤 외면적인 게 아니라 어떤 내면적인 그런 어떤 그 이제 파워들을 갖다 얘기를 하는 면에서 빔의 프로타고니스트였던 롤로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많은 어떤 되게 비슷한 그런 걸 가지고 비슷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네 가지 작품들 봤는데 결국은 이제 일종의 어떤 이러한 작품들 중에 어떤 테마틱 패러렐스가 존재하지, 그치? 즉, 네 작품 다 뭐냐? 바로 The Unknown과 그다음에 The Other에 관한 exploration이야.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그치? 그 뱀파이어라는 캐릭터, 여기에 나오는 어떤 루스베리라는 캐릭터 자체가 실제로 언노운이잖아. 알려지지 않은 것들. 프랑켄슈타인, 당연히 더 머스트에 관한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거고, 픽중 도리안 그레이에서는 바로 어때? 이 도리안 그레이라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뒤에 숨겨진 어떤 그 이제 매지컬 픽처 또는 커스트 픽처가 되겠지. 이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인 에어 같은 경우는 바로 버사 메이슨이라는 어떤 이 부분들. 버사 메이슨의 어떤 그 이제 존재에 관해서 이제 제인이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일종의 이런 어떤 그 미스터리 자체가 이 제인 에어의 어떤 플롯에 나름대로 어떤 또 하나의 강력한 드라이빙 포스가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일종의 어떤 전체적인 테마틱 패러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로 일단 디자이어와 앰비션의 모럴 임플리케이션, 이건 이제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즉 드라큘라라는 캐릭터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나를 따르면 영생을 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평생을 갖다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드라큘라가 빅티마이즈 하는 것 봐봐, 여자만 하잖아, 그치? 바로 그런 것들 자체가 일종의 어떤 그 자기 디자이어라든가 또 앰비션에서 어떤 뭘 임플리케이션 나타낸 거야. 당연히 이제 픽처 오브 도리안 그레이에서도 이 도리안 그레이의 일종의 어떤 그 소셜 롬에서 벗어난 행동들이 거의 대부분 여자 도박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 이런 것들, 그렇지? 그다음에 제인 에어에서도 역시 그런 예가 나올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전부 다 뭐다? 이제 어떤 빅토리아 소사이티 또는 그때 당시에 영국 어떤 전체적인 영국 사회에서 가질 수가 있게 됐던 그런 어떤 그 모럴 스탠다드에 관한 어떤 그런 크리틱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바로 인디비주얼과
societal expectation. 사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클래식 노블들, 특히 조지안이든 아니면 빅토리안이든 또는 이제 에드워디안이든 그 영국의 어떤 그 이제 그 시대들, 그치 1800년대부터 거의 1900년대 초반까지 모두 이 시대에 나왔던 그 문학 작품들 굉장히 이제 위치한 문학 작품들이 많고 이 시대의 문학 작품들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가 클래식 고전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이런 어떤 클래식 노벨에서 나오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작품들이 뭐라 인디비주얼과 소사이어티 익스펙테이션에 관한 얘기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역시 어떤 개인주의, 어떤 인디비주얼리티와 그다음에 일종의 소셜 노 같은 경우 이거는 평생이다. 앞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어떤 그런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뭐냐면은 어떤 그 소셜 프레셔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에 맞서게 되는 인디비주얼리티, 즉 인디비주얼리티란 말 자체는 실제로 뭐하고 연결되는 거니? 뭐 유니크니스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만 바로 일종의 어떤 그 레벨,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크리에이티비티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지? 또는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보게 되면 어떤 그 이제 비전으로 연결이 돼. 그래서 이런 어떤 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름대로 어떤 엮어내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어떤 그 이제 작품들을 읽으면서 이런 어떤 테마틱, 어떤 그 공통적인 쉐어가 된 어떤 팀들이 어떻게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을 엮어내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드라큘라에 관한 얘기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 그 드라큘라에 관한 거 보게 되면 뭐 이제 다 비슷한 소리야, 그치? 당연히 이제 그냥 단순한 코너스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즉 잉글리시 리터처의 코너스톤이야. 즉 뭐냐면 나름대로의 보게 되면 일종의 우리가 가장 유행할 수 있는 사람의 이모션을 갖다 가장 많이 건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계속 흥행이 보증수표가 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포뮬라를 만들어낸 책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면 진짜 대단한 어떤 포뮬라를 만들어낸 책이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특히 뱀파이어 장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또 호러 장르라든가 아니면 또 액션 어드벤처 장르를 갖다 만들게 된 단순한 뱀파이어 장르가 아니라 이제 호러 장르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우리 요즘 히어로 무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 히어로라는 어떤 그런 에픽 히어로의 어떤 모든 히어로의 장르를 갖다 만들어낸 그런 어떤 책이 바로 드라큘라다라고 보게 됩니다. 내가 볼 때 드라큘라의 가장 큰 시그니피컨스는 이런 식의 어떤 포뮬러를 나름대로 크리에이트 해놨다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가장 강한 감정이 어떤 fear라든가 desire 이런 것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무서워하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 uncertainty, unknown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위부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스토리텔링을 엮어놨다라는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까지도 뭐가 되겠어? 어떤 미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지, 그치? 사실은 헐리우드가 다 쉐이핑한 게 드라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다. 그만큼 이제 되게 파워풀한 작품이다. 그래서 뱀파이어 영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거의 되면 이제 B급 공포물이라든가 또는 삼류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내가 이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라는 작품을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실제로 얘네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공부를 할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제 자기의 그거에 따라서 사이콜로지라든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또 미디어 스킬을 많이 하게 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어떤 모든 프로덕트 디벨롭먼트에 어떤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기본이 되는 어떤 포뮬러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만큼 되게 스윗하다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8권 책 하는 거 이제 마지막이었고 그래서 오늘 딱 여기까지 하고 요거 이제 공부를 했으면 드라큘라는 책도 나름대로 한번 이제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재밌을 거야.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미 굉장히 오래된 소설이기 때문에 그 이제 구텐버그 프로젝트에서는 거의 프리로 풀렸기 때문에 한번 이제 사는 게 아니라 다운받아서 읽어보면 굉장히 이제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 그동안 굉장히 많이 수고했어.